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축년 정화일주에 대해서 찬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정화라는 것이 이 신축년을 만나면 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식신이 되겠네요. 자, 식신, 생재 해주는 건데 편제예요. 재물도 많은 재물. 그리고 편제라는 것은 활동력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역마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동성이 있는 그런 형태로 내가 활동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이 정화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정화라는 것이 원래는 이 경금을 재련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정화는 경금과 실은 잘 어울리거든요. 마치 열매로 본다면 이 경금이란 것은 북과일이에요. 북과일. 북과일인데 이제 열로서 다 속으로 익혀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이 정화가.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되냐면 경금이 신금화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익은 열매, 완전히 익은 열매죠. 완성품이잖아요. 이미 이것은 완성품이에요. 다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 이렇게 신금이 왔다면 정화 입장에서는 어떡할까요? 정화가 받아들이는 것은 좀 예민해질 수가 있죠. 예민하고 신경이 좀 날카로워요. 그냥 쏙쏙 이렇게 편하게 뭔가 이 편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좀 내가 예리한 스킬이겠죠. 나의 재주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 신금을 조절을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토생금이잖아요. 신금이 굉장히 강하죠. 이 신금을 내가 도리어 컨트롤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정묘 일주를 한번 볼게요. 정묘. 자, 목생화. 이게 묘목이죠, 묘목. 어린 묘목. 어린 새싹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어려. 그래서 이 파릇파릇한 이 새싹이 원하는 것은 실제로 따뜻한 햇살을 원하는 거예요. 햇살 아래 이 묘목이 잘 커나가죠. 그죠?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정화란 말이에요. 마치 이거예요. 온실 속에 있잖아. 이 비닐하우스에 이런 자그마한 화초가 좀 자라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직은 뭔가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편인의 마음이죠. 편인. 그리고 12운송으로는 병지에 있어요.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정묘일주는 이렇게 두 손을 모아가지고 촛불 앞에서 굉장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월주에 있다면 뭐 이게 인성이다 하면 엄마가 정성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내 자식을 태어나게 했다. 어디 가서 부처님을 믿던 안 그러면 교회에 가서 굉장히 기도 생활을 오래 하시기도 한다. 종교와 뭔가 관련성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편인이거든요. 뭔가 내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이잖아. 그죠? 그리고 병지라는 것은 외롭다는 거죠.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 온기로 나를 키워주기는 하지만 내 마음에 썩 차지 않아. 화려한 병화를 만나야만 이 어린 새싹이 잘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신축년 한번 보세요. 목국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국토 해서 뭔가를 꾸려 나가 보겠죠. 일을 한번 저질러 보겠다. 어떤 행위를 해보겠다는 건데 이 축이 지금 식신이잖아요. 식신이란 것은 내가 전문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의 능력이에요.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능력. 그리고 이 정축이라는 것은 묘지거든요. 묘지. 묘지라는 것은 그동안 꾸준하게 내가 쌓아왔던 그런 식신의 전문성과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해자축이잖아요. 관의 묘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지혜로서 이 전문성으로서 꾸준하게 쌓아왔던 그런 커리어다. 그것을 빛을 발해서 내가 편제의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지장간을 한번 볼게요. 이 지장간이란 건 뭐냐 하면
나의 마음을 뜻합니다. 올해는 내 마음이 어떻게 요동하고 어떻게 움직인다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장간에는 가불이 있고 축은 개신기가 있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을신충 돼 있죠. 그리고 갑개합토 돼 있습니다. 먼저 을신충이라는 것은 이 날카로운 칼이 어떻게 해요? 이 을목을 베어버린다는 거잖아. 그래서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고 좀 초조하고 그런 마음을 올해는 정묘일주가 먹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목극도 하지만 불안해요. 왜냐하면 어린 묘목이기 때문에 이 묘목이 지금 이 축이라는 게 동토잖아. 꽁꽁 얼어붙은 동토가 왔는데 이게 쉽게 잘 자랄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다. 시일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죠? 좀 위태롭잖아. 그러면 이 정묘가, 이 일주가 제대로 이 신금 편제를 제대로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갑기합 토죠, 그죠? 이 갑목을 활용을 해야 돼요. 이 갑목이라는 것은 바로 정인이다. 정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엄마도 되지만 또 내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이죠. 전문성. 자격증을 뜻하는 거예요. 자격증. 그리고 일반 상식, 여러모로 이것저것 다 알고 있는 풍부한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기 식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식신에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접목시켜서 그것을 키워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이 편제의 결과를 내가 가져갈 수 있다. 이 편제라는 것은 큰 재물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동수도 되는 거잖아. 움직여서 뭔가 크게 내가 편제적인 성향으로 나아가고 또 편제를 내가 찾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잘 못하면 바로 정축, 묘지로 쏙 내가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힘을 못 쓸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금금목, 이 재물이 절지에 놓이기도 돼요. 절지. 절지라는 건 완전히 끊어진 자리거든. 잘못하면 이 편제로서 아주 위태위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정묘일주는 좀 신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이 축이 어느 정도 풀려야 되기 때문에 실이 좀 많이 좀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어떻게든 저지르고 싶은 거예요. 목국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정인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올해는 책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나의 자격증으로 이 식신의 어떤 실력으로 편제의 뭔가 큰 재물을 내가 잡을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가 다른데 기운이 약할 때는 목국도 하면 내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묘지라는 것은 내 기운이 완전히 묘지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몸이 아플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 정화일관들은 다 건강 좀 챙기셔야 돼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정사일주 한번 볼게요. 와, 정사일주 어때요? 사축에 합의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면 개신기죠? 무경병이죠. 자, 이게 병신합수가 되어 있습니다. 무기합도 되어 있고, 그죠? 이게 지금 급제잖아요. 급제라는 것은 나의 수단이거든요. 수단. 응용. 그리고 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친구라든가 나의 다른 동료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 재물을 취하겠다. 또는 나의 뛰어난 수단이라든가 눈치, 그리고 이 급제의 성향이기 때문에 급제라는 것은 투기잖아요. 그런 쪽으로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 편제적 재물을 내가 취해보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빨라요. 눈치가. 척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정도로 신속 정확 굉장히 빠르잖아요. 만약에 뭔가 딱 타겟이 되면 바로 이렇게 탁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사축에 합의되면 사유축이잖아. 사유축. 자, 시작과 마무리죠. 이런 기운이
2월 정도 오면 대단하겠죠. 큰 재물을 내가 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일단 이게 합의됐다는 것은 이 무토가 상관이죠. 상관. 상관의 나의 제주 말이잖아. 표현이고. 그걸로 이 개수의 문제, 그동안 문제적으로 못 풀어냈던 이런 문제들 있죠. 그것을 올해는 해결을 할 수 있는 해다. 그렇게 해서 현재적인 큰 재물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해다. 또 하나는 조우적으로 어때요? 이 축이 좀 얼어있는 땅이잖아. 그 얼어있는 땅을 사화가 녹여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조우작용도 너무 잘 맞죠. 그러니 올해 정사일주는 상당히 괜찮은 해다. 너무 지나친 너무 큰 욕심을 좀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리지 말라 해도 안 부릴 해는 올해는 아니죠. 어떻게든 뭔가 좀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관의 기운이나 급제의 기운으로 뭐라도 올해는 사유축, 물질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 정사일주는 아주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 정미일주 한번 볼까요? 정미. 이 정미는 양인이죠. 온갖 양인. 양인 기운 셉니다. 무섭습니다. 다혈질에다가 마음 먹으면 바로 그냥 움직여서 일을 해내는 그런 추진력 대단해요. 열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오미. 완전히 여름의 기운이 최고조로 간 거잖아. 그래서 정미일주는 양인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축이 왔네요. 일단은 이게 일지자리이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관계가 올해 좀 문제가 오겠다. 그죠? 그리고 잘못하면 양인의 기운을 충미충했기 때문에 올해는 건강적으로도 좀 문제가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정축 자체가 뭐냐면 백호거든요. 백호대살이거든요. 양인의 백호대살에 이런 기운이 맞닿을 때는 흉의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몸에 좀 문제가 온다든지 안 그러면 수술수나 사고수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이게 식신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 축도 식신입니다. 식신끼리의 부딪힘이잖아요. 사실은 식신이라는 것은 수명을 관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식복도 관장하잖아요. 또 하나는 나의 기술 실력인데 그 전에 내가 해왔던 방식과 지금의 신축년에 해왔던 방식이 이제 뭔가 달라진다는 거잖아. 과거에 미의 기운으로 밀어붙이는 기운이었으면 축의 기운으로 어떻게 마무리하는 좀 안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신의 형태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해서 이 편재의 기운을 내가 거둬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올해 이렇게 충미충이 되고 천간에 편재가 온다면 정밀주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바쁜 해가 되겠다. 대신 우리가 편재라는 거는 여기에 편관이 있으면 만약 개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생살이 되겠죠.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이러면 여명에 있어서는 올해 산에 안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지자리, 부부자리, 배우자궁이 깨져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건강 챙기시고 부부관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이럴 때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최고거든요. 각방을 쓴다든지. 그래야만 그 위기를 잘 모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장간의 개수가 어떻게 해요? 이 정화의 불길을 꺼버리는 거거든. 열정을 깨버리는 거잖아. 그리고 이 화기라는 것은 나한테는 심장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올해는 욕심내서는 안 된다. 정밀주들은. 욕심내가지고 일을 진행한다면 차라리 옆에 이런 사축이나 유금이나 이렇게 있으면 이 기운이 충미충 되더라도 다른 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훨씬 잘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죠? 그런 기운 자체가 없을 때는 이런 토끼리는 막 땅을 뒤집어 엎는 형국이잖아요. 갈아엎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축이라는 것은 조용히 내가 마무리 짓는 기운이기 때문에 너무 뭔가 급하게 설쳐가지고 욕심내서 결과를 뭔가 쟁취하겠다는 마음은 조금씩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건강 좀 챙기시고요. 아셨죠?
자, 정유 한번 볼까요? 자, 정유일주를 한번 보면 일단은 유금에서 일지 자리에서 뭐예요? 신금이 올라갔네요. 굉장히 강한 금이다 그 말이에요. 편재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유축합을 했습니다. 올해 정유일주 어때요? 이 정유일주는 편재죠. 편재의 기운에 또 편재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정유가 천을 기운이잖아요. 그죠? 이런 귀인의 에너지가 천간에 떴다. 그럼 올해는 이 사주 구성이 굉장히 강하면 큰 재물을 내가 우롱할 수 있는 기운이고, 또 이게 식신생재잖아. 그죠? 식신생재. 올해는 돈에 대해서 욕심 많이 부릴 수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활동성이 좋은 기운인데 올해는 많이 움직이겠죠. 내 영역을 크게 펼쳐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음력 4월부터 벌써 내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강하게 뭔가 움직이겠죠. 그죠? 그리고 올해는 욕심 부려가지고 주식이라든가 막 이런 데도 손을 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괜찮죠. 나쁘지가 않잖아요. 사주 기운만 뿌리가 있고 강하다면 올해는 큰 재물을 내가 만질 수도 있겠고, 또 활동 범위도 굉장히 커져가지고 올해는 좀 바쁘게 생활하면서 결과를, 이게 바로 결과거든요. 마무리되는 기운. 좋은 결과를 내가 좀 실어 담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현금이잖아. 그죠? 현금이 내 수중엔 있긴 있었는데 창고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뭐가 나타났냐면 이 축이라는 것이 이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죠. 금고. 금고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 올해는 나가는 돈이 아니라 이 돈을 잘 저장을 하고 보관할 수가 있다. 돈이 된다 그 말이죠. 안정을 찾을 수 있겠다. 대신 여기에 아까 뭐 개수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되는데, 만약 그런 기운이 있으면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가는 돈도 많다. 정임이 된다면 그래도 금생수 하잖아요. 정관이기 때문에 이 편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 정유일주 괜찮네요.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지금 유축의 합의대가 굉장히 사이가 좋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남자 일주라면 올해 여자 들어오고 결혼할 수 있는 해잖아요. 그죠? 아주 괜찮은 여자, 이쁜 여자 들어와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해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유일주는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정해일주. 자, 정해일주는 여기가 정관이죠. 정관. 그리고 여기는 식신. 자, 식신과 정관이 한번 지장간을 보면, 자, 무갑입이죠. 무갑입. 자, 갑기합이 됐네요. 그죠? 무게합도 되고 갑기합도 되고. 자, 이 갑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인이죠. 정인. 내 공부죠. 공부. 그리고 이 기토라는 것은 식신이죠. 식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거는 해자축이잖아요. 그죠? 해자축이고 과거의 사유축. 정유년, 지금 이 축까지 꾸준하게 수년을 내가 쌓아왔던 나의 실력, 전문성이에요. 그것이 이 정인의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과 전문성과 합의돼가지고 이 제대로 된 편재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해다. 그렇게 보여지죠. 근데 문제는 이 축이라는 게 차가운 기운, 습토잖아요. 해수도 바로 물이잖아. 그죠? 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더운 기운이 여기에 있어야만 한단 조습이 해결되면서 편절하는 그런 결과를 내가 쉽게 내 앞으로 마련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따뜻한 기운이 없다면 시일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식신으로 이 정인의 기운을 가져온다고 해도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편재적인 성향이 좀 되기는 좀 어렵겠다.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해요. 더디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럼 이 편재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 해수를 볼 때 상관이죠. 상관. 그죠? 내가 상관적인 행위를 해야 돼. 그리고 이게 도화살이잖아요. 그죠? 목욕적인 도화. 나를 뭔가 뽐내고 나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올해 신축년은 드러내면서 편재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뭐 정축이니까 조용히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내일도 하면서 상관적인 언어로 표현으로 활동을 하고 또 정인의 그런 품성과 지식 같은 거 교양을 많이 쌓은 그걸로 내 식신의 전문성으로 이런 편재의 큰 돈을 만질 수가 있고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해일주에 있어서는 수기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습한 것만 해결이 된다면 올해는 괜찮은 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정축. 자, 정축은 백호입니다. 그리고 정축은 묘지에 있어요. 그런데 또 정축이 왔네요. 식신이죠. 올해는 정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막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가 맞죠? 그 자리에서 내 식신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조용하게 이런 편재의 마무리를 하고 편재의 기운을 만질 수가 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정축은 얼어있는 기운, 너무 한기가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에요. 근데 다시 축이 왔거든요. 백호의 기운이 다시 왔다 그 말이에요. 백호 흉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이 축축 자체가 이 지지가 깨진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뭐 따뜻한 기운이 없잖아요. 그죠? 천간에도 그렇고 그런 기운이 없으면 내가 묘지로 들어가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내가 묘지로. 그죠? 원래 묘지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묘지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 자리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백호살이라는 건 뭐냐면 혈관이 응축이 될 대로 된 기운이에요. 그래서 혈관성 질환, 심장병 이런 것들 또 암 이런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는 누가 있냐면 개수가 있잖아요. 그죠? 개수는 내 아버지도 됩니다. 올해는 아버지가 건강상으로도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다. 그래서 한 번씩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사유축이죠. 해자축이고 걷어들이는 기운이기 때문에 조용히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가 있다. 그죠? 사유축. 사유축은 금고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을 차곡차곡 내 안으로 쌓아 나가는 그런 해다. 이게 어디에 막 지출한다든가 그러지 않겠죠. 꼼꼼하게 다 안으로 그런 모으는 기운이다. 그리고 이제 해자축. 관의 묘지기 때문에 노련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경력, 그걸로 현재의 어떤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해다. 그래서 정축일주 같은 경우에 올해는 막 여기저기 움직이고 동요되고 하는 그런 기운이 아니라 한 자리에 조용하게 내 하던 일 꾸준하게 더 하면서 원뿔원이잖아요. 그죠? 같은 일을 좀 더 내가 떠맡아 하면서 현재적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건강 좀 챙기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사유축이잖아요. 그죠? 재물의 묘지기 때문에 이게 땅도 되거든요. 부동산에 뭐 인연이 계시는 분은 부동산을 내 앞으로 하나 장만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차가운 동토에 어쨌든 차가운 또 동토의 기운이 왔기 때문에 몸을 좀 따뜻하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화 일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